들어서 블록 속으로. 네, 안녕하세요. 길벗입니다. 오늘도 들어서 블록 속으로 들어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거래 지원 종료, 상장 폐지죠. 상장 폐지 기로에 선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가 탈취당한 물량만큼의 코인을 바이백, 이제 시장 매수했다고 18일 밝혔다고 합니다. 위믹스 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4월 18일 기준 도난당한 금액에 해당하는 총 865만 4,860 위믹스 코인이 재구매됐다면서 1차 환매는 구체적인 수량이 아닌 총 100억 원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고요. 할당된 전체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환매가 계속된다고 공지했다고 합니다. 앞서 위메이드는 해킹 사태로 87억 원 상당의 위믹스를 탈취당했는데요.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에서 체인 간 토큰 교환을 지원하는 서비스인 플레이 브릿지 볼트에 악의적인 외부 공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는 당시 해킹 사실을 즉시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과 함께 명확한 소명, 피해자 보상 방안, 부재 등을 이유로 위믹스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위믹스 팀은 바이백 첫 번째 단계로 시장에서 100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매입한다고 언급했고요. 100억 원은 피해 회복 금액 87억 5천만 원, 추가 금액 12억 5천만 원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후 2천만 위믹스 코인을 추가로 구매해 생태계 안정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네요. 위믹스 팀은 원래는 환매가 완료되는 대로 세부 사항을 공유할 계획이었지만 커뮤니티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도난당한 자산에 상응하는 금액이 이미 환매됐음을 알려드리기 위해 중간 업데이트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바이백이 완료되면 지갑 주소를 포함한 최종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하며 이후 2단계 위믹스 코인 2천만 개를 환매하는 환매를 진행할 예정으로 완료 시 커뮤니티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위믹스 팀이 중간 결과를 공유한 것은 이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닥사는 이날까지 위믹스의 거래 유의 종목 연장, 해제 또는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면 SM그룹의 제조 서비스 부문 계열사 SM하이플러스는 하이패스 카드 전용 모바일 앱 하이플러스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고 합니다. 하이패스 카드 운영사인 SM하이플러스는 이전까지 모바일과 자사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카드의 신청과 자동 충전, 이용 내역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하는데요. 1년여에 걸친 개발 끝에 하이플러스를 시장에 내놓게 됐다고 합니다. 하이플러스는 신설한 전자지갑 하이머니를 통해 하이패스 결제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하이머니는 카드와 연계된 국내 모든 은행 계좌와 3대 간편결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에서 잔액이 일정액 이하가 되면 자동 충전되도록 설계됐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와 하이패스 주차장 이용은 물론 정기구독 상품의 결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롯데 멤버스 L포인트와의 전략적 제휴로 생성된 하이머니 연동 L포인트 바코드를 이용하면 전국의 세븐일레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에서도 모바일로 결제할 수 있다고 하네요. 플러스 포인트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고객들의 하이패스 카드 충전 부담을 덜어주고자 오늘의 미션, 출석 체크, 운세, 날씨 등을 참여하거나 확인하면 플러스 포인트가 적립된다고 하는데요. 포인트는 1000점 이상부터 하이머니로 전환해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선불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해온 고객들은 고객들을 위한 편의도 개선했다고 하는데요. 고카드 하이플러스 앱에
터치 충전 기능을 활용해서 스마트폰 뒷면에 가져다 대면 하이머니로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의 선불 카드를 자동 충전 카드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굉장히 좀 편리한 기능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한강 프로젝트와 뭔가 좀 비교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또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숲, 이제 구아프리카죠. 숲은 생성형 인공지능 영상 제조기 사빅의 적용 대상을 3,000명으로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고 합니다. 이번 확대 대상에는 우악굿, 이세계 아이돌 등 버추얼 스트리머도 처음으로 포함됐다고 하네요. 사빅은 숲의 자체 개발 기술인 모션 GPT를 기반으로 구현된 생성형 AI 영상 서비스라고 합니다. 스트리머의 다시 보기 영상을 학습해서 말투, 표정, 동작 등을 분석하고 해당 스타일을 반영한 영상을 자동 생성한다고 하는데요. 스트리머가 자리를 비우거나 준비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도 컨텐츠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며 팬과의 감성적 상호작용 수단으로도 활용된다고 합니다. 가장 손쉽게 체험할 수 있는 건 사빅 영상 풍선, 사빅풍이라고 하는데요. 유저는 사빅이 생성한 콘텐츠를 선물 형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팬이 콘텐츠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스트리머와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의 경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사빅 적용 확대를 기념해 5월 7일까지 유저 대상 참여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네요. 기간 중 사빅 영상 제작에 참여한 유저 가운데 매일 3명을 추첨해서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제공한다고 하고요. 사빅풍을 가장 많이 후원한 유저와 가장 많이 후원받는 스트리머에게는 각각 갤럭시 S25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사빅풍 후원 시 리액션이 가장 뛰어난 스트리머와 해당 콘텐츠를 보낸 유저에게는 갤럭시 워치가 지급된다고 하네요. 당첨자 발표는 5월 12일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숲은 앞으로 사빅의 적용 범위를 전체 스트리머로 확장하고 생성형 AI 기술을 플랫폼 전반에 접목해서 감성 기반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뭔가 재밌는 걸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버추얼 스트리머가 요즘 버추얼 아이돌, 버추얼 유튜버, 이렇게 많이 버추얼 셀럽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많은 팬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 과연 숲이 이 사빅을 통해서 어떠한 또 변화를 만들어 나갈지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주제 가지고 잠시 후에 채스님, 기린님과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들어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소식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398화, 오늘도 채스님, 기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사랑의 핫쇼핑이라는 이제 애니를 봤는데, 이게 되게 왜 그런 애니를 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딴 게 아니라 그 매경에서 그 유망 기업을 소개시켜주는 그 섹션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사랑의 핫쇼핑 만든 그 제작사가 3D 기술로 굉장히 유명하다라는 것들을 봤고, 거기에 이제 사랑의 핫쇼핑이 이제 한국 애니메이션 그 국내에서 개봉한 것 중에 이제 랭킹 탑 3 안에 들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그 신기록을 세웠다고 해서 그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서 봤는데, 이렇게 사실
어린이용이에요. 그러니까 뽀로로 약간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성인도 볼만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되게 좀 뭐라고 토이 스토리랑 포켓몬스터 약간 좀 섞은 느낌이라고 그럴까. 이게 뭐 사랑의 핫쇼핑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티니핑이라고 해서 뭐 약간 요정 같은 건데, 이게 사람이랑 이제 이렇게 짝짝꿍을 맞아가지고 그 자기만의 그 티니핑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 티니핑의 종류 중에 그 핫쇼핑이라고 하는 그 티니핑을 어떤 공주가 얘를 이제 사로잡아야 되는데, 뭐 그 얘가 이제 뭐 어떤 악당의 성에 갇혀가지고 뭐 이런 내용인데, 되게 그 3D 애니메이션인데, 굉장히 캐릭터들이 정교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도 탄탄해서, 지금 최근에 뭔가 이제 여기서 평점 1.2점 받는 그런 영화들보다도 저는 좀 3점 정도는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러닝타임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해서 뭔가 이제 이 정이친의 그런 맨날 쌈마이 그런 것에 지친 분들한테 되게 그 동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이제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사랑의 핫쇼핑 저는 추천드립니다. 아니, 근데 왜 보셨다고 했죠? 제가. 매일경제 그 이코노미에 그 유망 기업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 거기 3D 애니메이션 그거를 이제 오랫동안 이제 연구를 하신 분이 그 대표님 계세요. 그래서 이 사랑의 핫쇼핑이 개봉한 지 그래도, 그러니까 올해는 아니고 작년인가 뭐 이렇게 얼마 안 됐는데 되게 히트를 쳤대요. 그러니까 아동용 그건 되게 유명해요. 네. 티니핑은 뭐 너무 유명해서 네. 이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등골을 다 휘게 만드는. 네. 그래서 사랑의 핫쇼핑이 그 영화 버전, 그 애니메이션 그 극장 버전이라고 극장 개봉했다고 해서 저도 뭐지 해서 궁금해서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애니메이션이 재밌으니까 확실히 인기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체스님의 티니핑은 찾으셨나요? 저는 근데 전 티니핑 애니를 본 적은 없고 영화만 봐서 티니핑 종류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포켓몬처럼 이게 뭐 성원숭이든 뭐 근육머리든 이게 종류를 알면은 저도 이제 마음에 드는 걸 알 텐데, 전 핫쇼핑밖에 몰라가지고 거기 안에 그 티니핑이 두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자의 티니핑이 이제 막 악당으로 변하는 그 티니핑 한 명 있고 핫쇼핑 두 명인데, 그래서 저는 저만의 티니핑을 좀 이제 앞으로 찾아보려고. 이게 애니메이션 보면은 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티니핑 수가 지금 몇백, 맞아요. 엄청 몇백이고. 많아요. 네. 이게 포켓몬 같은 거잖아요. 네, 포켓몬 같은 거고 계속 생겨나고 있어가지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150명이다. 그럼 150명만 사주면은 끝날 줄 알았더니 계속 다음 시즌에 또 새 티니핑 계속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벗어날 수 없는, 한 번 내 자녀가 티니핑의 맛을 들이는 순간 끝장난다. 근데 그게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맨날 뭐 일본 애니, 뭐 미국의 마블 이런 것들은 많은데, 네. 국내에서 이렇게 괜찮은, 그리고 프랑스 회사랑도 협업도 하고 네. 되게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좀 다시 봤다. 이게 애니메이션 그 시장이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한 좀 초등학교 입학 이후의 연령대, 이제 취학 아동에 대한 애니메이션은 일본이 강한데,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은 우리나라가 참 잘한다라는 게 느껴지고, 뽀로로도 그렇고 뭐 아기상어 저 명칭은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그런 것들도 다 핑크퐁인가 핑크퐁, 네, 그거 다 수출이 되고 해외 역수출되고 막 난리 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이런 캐릭터 사업들까지도 막 우리나라가 진짜 잘해가지고 그렇죠. 뭔가 그런 부분은 좀 되게 자랑스럽긴 한데, 이걸 이 애기들 이 상술로 이용해서 애기들 보라고 만든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부모님한테 돈을 뜯는 거는, 이게 안타깝다. 그러니까 뭐 진심으로 안타깝다는 게 아니라, 이거 대단하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이제 야구 개막하기 전에, 이번 시즌의 목표는 좀 다른 지방 구단을 많이 가보는 걸 목표로 하겠다 했었는데, 아직 직관을 한 번도 못 가고 있어요. 서울에서조차? 네, 서울에서도 티켓을 못 구해요. 너무 인기가 많아서. 네. 그래서 좀 그러면 어디라도 그래도 빨리 게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급으로 지난주에
SSG 랜더스 그 인천 가보자. 거기는 처음 가본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같이 가시는 분은 이제 처음 가보신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거기 가자 해서 부랴부랴 예매를 했는데 하필 그날 선발 투수가 대체 선발 투수인 거예요. 그 원래 나오기로 예정돼 있었던 외국인 선수는 에르난데스 선수가 부상으로 있어가지고 대체 선발이 나오는 경기다. 근데 심지어 상대팀은 외국인 에이스 투수가 나온다. 그래서 같이 가시는 분이 안 가겠다. 제가 엄청 이거 경기를 좀 가리시는군요. 그 투수 선발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분은 가는데 의의를 두시는 분이 아니라 갔는데 지면 화만 난다. 돈 아깝고 그 경기가 재밌어야 되는데 싫다. 이기는 경기에 봐야지 신나고 돈값도 하는 것 같고 뭐 재밌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안 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 체스님한테 양도를 하려다가 체스님도 안 가신다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기분이 안 좋잖아요. 아니 자기들 재미없어 안 간 거를 저한테 찜 때리다니.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경기도 그냥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야구장 가서 그냥 보는 게 이제 리프레시 되고 하니까. 근데 또 이제 야구를 즐기시는 방식이 또 사람마다 다른 거라서 질 것 같은 경기는 직관, 이길 것 같은 경기는 직관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서 어차피 돈 내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군요. 네. 이 얘기가 나와서 그 몇 년 전에 나왔던 그 데이브님이라고 계세요. 네네네. 데이브님이 오늘 이제 생일이신데 어차피 방송 안 들으니까 생일이신데 똑같이 이제 야구를 좋아하세요. 근데 두산 팬이신데 이제 좀 와이프랑 좀 특별한 야구장에 가고 싶다. 그래서 두산이 오늘 잠실에서 경기를 하는데 얘네랑 하면 데이브 그분이 안 가본 데 가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하나 이글스 파크랑 그 삼성 라이온즈 파크 둘 중에 이제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이프분이 누구랑 하는지 볼까라고 하는데 한화랑 KT 그다음에 삼성 대 NC잖아요. 그래서 한화 이제 가자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그 한화 이글스 파크에 가서 전혀 생뚱맞게 남의 팀을 응원하고 온다. 저 그렇게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KT 대 키움 경기 수원에서 보러 갔었는데 진짜 재미없는데. 아니 그 응원하는 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분들은 뭐 잘 즐기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뭐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응원가도 모르지 뭐 응원을 뭐 따라 뭐 할 수도 없지 그냥 술만 먹어.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한 거죠. 왜냐면은 그 느낌을 아니까 이제 느낌 아니까. 그렇죠. 그 어떤 느낌. 아무튼 뭐 아무쪼록 이제 생일이시니까 재밌게 관람하셨길 바라겠습니다. 뭐 저는 뭐 요새 바빠가지고 막 취미생활 막 많이 즐기진 못하는데 그냥 이제 계속 그 기타 레슨을 받고 있는데 약간 바쁘니까 레슨 받을 때 약간 준비를 안 해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약간 내가 돈 내고 배우는데 약간 죄송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항상 취미생활이라도 좀 기본적인 거는 좀 꾸준히 해야 실력이 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좀 약간 반성하고 있습니다 요새. 그러니까 이게 기린님이 그래도 뭐 본인은 하나 하면 꾸준히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땐 기타 빼고는 잘 그래도 기타를 굉장히 꾸준히 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원래 예전에 필라 이렇게 잠깐 한 건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농구를 많이 하는데 너무 이제 운동이 거칠고 부상도 많이 당하니까 좀 이제 나이 먹으면서 좀 건너갈 수 있는 운동을 찾았던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못 찾고 다시 되돌아왔다. 그래서 뭐 당분간 이제 다른 거를 찍먹할 일은 잘 없지 않을까. 아니 바쁘시기도 하고 기타 치면서 힐링 하시는 것도 사실 정신 건강에 좋으니까요. 그렇죠. 언제 한번 연주 들을 수 언젠간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좀 근황 얘기가 좀 길었는데 사실 일부러 그랬어요. 지금 위믹스 할 말이 별로 없어. 저도 그랬어요. 뭐 인사를 못 드렸네요. 그랜트 펑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러블 그린리프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의지가 강한 분이 기타 연주 듣고 싶으시다네요. 그린리프님. 여기 라이브도 돼서 실제로 여기 전 타임이 복고복고인데 여기 실제로 막 기타 치시면서 노래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가능하니까. 조금
주제 선정에 어려움이 좀 있는 주에는 네, 기린의 이제 기타 서로 하나씩 뭐 가져와가지고 보여드리는 걸로. 네. 뭐 저게 안 되면은 저기 하모니카라도 불어요. 네. 아 그리고 이제 그랜드펑님 계셔서 그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희 블로킹 다음 주 생방은 화요일 4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그 목요일 금요일이 방송국이 쉬어서 화요일 오후 4시니까 네, 공지해드렸습니다. 네. 공지해드렸습니다. 그랜드펑님. 네. 자, 그럼 오늘 뭐 첫 번째 주제 넘어가 보자면 위믹스가 어쨌든 해킹 피해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린리프님이 또 기타 연주 너무 뭐 엄청 좋아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린리프님이 그 말씀하시는 기타 연주 좋아하시는 기타 연주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가 중요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제 기린님이 준비가 되셨을 때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위믹스가 어쨌든 87억 원의 해킹 피해가 발생을 해서 그분들의 어떤 피해 복구와 생태계 안정화 작업을 위해서 바이백 다시 사들였어요.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런 코인을 100억 원어치 이제 87억 원 해킹 피해 당한 거를 이제 지원하고 나머지 이제 뭐 13억 정도는 이제 생태계 안정화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뭐 가격 같은 걸 좀 조정해서 뭐 하겠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사실 이런 대응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왜 사실 그 기린님도 그러시고 뭐 땡팍스에 뭐 이렇게 뭐가 사태가 터졌을 때 돌려받지 못하고 막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 업체 입장에서도 사실 뭐 어찌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막 이런 전전긍긍하고 이제 서로가 뭔가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뭐 비단 그 땡박스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려고 뭔가 하는 것들이 좀 보여서 뭐 좋게 보여지는 게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뭐 애초에 이런 일을 만들지 말았어야지 혹은 닥사에 왜 빨리 보고 안 했냐 신고를 왜 안 했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처를 빨리 못하지 않느냐 뭐 알아야지 해킹 사실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뭐 이런 투자자분들도 대처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빨리 알리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어떤 비판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뭐 어차피 일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 저는 이제 뭐 짧게 그 한마디만 드리자면은 가상자산 업권법이 통과되면 네. 위믹스는 이제 상장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면은. 네. 네. 그러니까 보상을 뭐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일단 해킹이 안 당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네. 당연한 거고 너무 많이 당했어요 위믹스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슈가 항상 있기 때문에 저는 가상자산 업권법이 통과가 되면은 위믹스처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반면교사를 삼는 프로젝트들이 이제 그 업권법의 수혜자가 될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네. 네. 그렇죠. 사실 뭐 항상 예전에 그 현국이형 체제 때도 보면 뒤늦게 이제 눈물을 흘리는 이제 기자회견으로 많이 좀 이슈가 됐었는데 기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사실은 뭐 해킹 피해 뭐 이제 어디나 사실 피할 수 없긴 한데 좀 너무 이제 시도수가 많으니까 사실 실드 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해킹 네. 막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네네. 근데 이제 두 번째 드는 생각은 그래도 큰 금액은 아니어서 약간 그냥 보상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위메이드는 위믹스는 사실 거의 프라이빗 체인이니까 네. 예전에 뭐 이더도 뭐 하드포크 했으니까 네. 큰 금액이었으면 하드포크를 했을까 안 했을까 약간 그게 항상 궁금한 점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하드포크 안 하는 거 보면은 아직은 좀 버틸만한가 그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좀 많이 지저분해져가지고 네. 좀 그래도 이 업계에서 열심히 얻어맞고 가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도 좀 잘하셨으면 한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진심인 건 같아. 그러니까 뭔가 이 블록체인과 크립토를 대하는 어떤 이제 마음가짐? 그 좋아하는 마음은 참 진심인 것 같은데 이 진심인 것과
잘하는 것은 또 별개의 그쵸, 문제라서 저는 요새 진심일까도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이게 블록체인이 좋다기보다는 이제 롤백이 안 된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크다. 이미 이제 발을 담궜으니 이미 터졌으니까 이제 네. 이제는 뭐 돌이키게 되면 더 그러니까 이제 어쩔 네. 수 없이 꾸역꾸역 가는 상황이라고 저는 좀 보여져서 왜냐면은 그렇게 생각보다 적극적이지도 않아요. 네. 그 위믹스가 뭐 상금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뭔가 뭐 시도하는 것도 이제 없고 사실 프로젝트 한강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한강은 하기라도 하지 근데 진짜. 그렇지 뭔가 좀 계속 그 도전의 의의를 두는 그런 것만 계속하고 뭔가 좀 완성이 잘 안 되는 느낌이 좀 그냥 빈 껍데기 같은 네. 거 많이 이제 그 뉴스에다가 내는 용으로만 네. 하지 실질적으로 이거를 사람들이 편리하고 뭔가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 방법이 새롭게 나오지는 않고 있으니까. 네, 뭐 안타깝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런 기업들이 뭐 살아남아 있으니까 그나마라도 네. 이제 이 뭐 생태계가 뭐 유지라도 되는 것 같아서 뭐 그런 긍정적인 면 갖고 계속 지켜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참 쉽지는 않은 일인데 그렇죠. 네 욕이 막 여기까지 나오다가도 그래 니들이라도 어쨌든 뭐 있어라. 그렇죠. 뭐 사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면 그 얼마 전에 또 SKT 해킹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대기업들이 해킹 당해도 아무런 뭐 제지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래요. 네, 이 정도 뭐 해킹 당하는 거는 그 이제 그 이 IT 업계의 큰 그릇에서 봤을 때는 뭐 별거 아닐 수 있다. 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물론 직접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는 뭐 진짜 엄청난 상황이고 뭐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뭐 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다른 관점으로 또 보여지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신청곡 기리님의 체스님의 신청곡 네. 네 들어볼까요? 저는 딱 이걸 뉴스를 봤을 때 돈놀이야 약간 이런 게 생각나서 네. 홍서범의 불놀이야. 이런 곡을 요즘에 조금 그 원미연님 노래 막 들으시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홍서범님 아니 넷플릭스로는 뭐 하추핑을 보시고 노래는 뭐 미었는 노래. 아니 저는 이제 좀 외연을 넓히자는 주의라서 뭐 많이 그러니까 유튜브 추천곡에 막 이렇게 과거에 막 추억의 곡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눌러봤는데 좋은 곡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재생 목록에 뜬 거라 가지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찾아가지고 내가 원미연 노래를 들어야겠. 이거는 아니고 재생 목록에 뜬 그 했는데 이제 괜찮네 해서 들었던 네. 곡이죠 뭐. 알겠습니다. 홍서범의 불놀이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노을 지고 달빛 흐를 때 작은 불꽃
블로리아 듣고 왔습니다. 그 기타 사운드 어떠세요? 아, 이 정도 가능하세요? 뭐 껌이죠. 오, 이 정도가 껌이면은 뭐 당장 아니 그린리프님은 자꾸 기린님만 찾으 기린님 얼굴을 감사합니다.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이 전체 화면에 기린님이 안 나오시는군요. 제가 좀 앞으로 가야겠네요. 네. 여기에 계속 좀 간간히 좀 봐주세요. 기린님이 알겠습니다. 안 나오시니까 이 카메라는 사실 저 멀리 있는 카메라라서 조절이 잘 안 돼서. 네. 조절이 안 돼서 기린님이 조절을 해주셔야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봐야 되는데 두 번째 주제는 이제 하이플러스. 이 하이패스 서비스가 조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앱을 통해서 뭐 이제 충전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아예 자동 충전이 되게끔 하이플러스라는 앱을 통해서 이제 뭐 하이머니를 충전하면은 자동적으로 뭔가 지불할 수도 있고, 또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앱에다가 카드를 딱 이제 대면은 이제 카드에 충전이 되게끔 이런 기능을 좀 뭐 개발을 해서 이번에 좀 출시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제가 운전을 뭐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이패스 이 카드 충전하는 게 굉장히 좀 귀찮더라고요. 이게 카드를 사는 것부터가 일반 뭐 막 편의점 이런 데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후불형은 뭐 은행에서 카드를 새로 신청을 해야 되고, 그 하이패스 기능이 있는 그걸 신청을 해야 되고, 그냥 하이패스 그 전용 카드를 사려면 이제 뭐 고속도로에 있는 뭐 어디 거기 가가지고 들러서 뭐 거기서 사고, 충전은 이제 뭐 하이패스 충전이 되는 이제 교통카드 충전이 되는 이제 편의점에 가가지고 이제 충전을 하면 뭐 되는 시기긴 한데, 이게 충전은 뭐 사실 편의점에서 하면 되니까 굉장히 뭐 편하더라도 아예 하이패스 카드 자체를 구매하는 게 전 너무 귀찮아서 그걸 좀 미루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출시된 하이플러스 앱은 이제 하이머니를 통해서 하이패스 결제도 되고 충전도 된다고 하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카드 대신에 우리가 모바일 앱 해놓고 그냥 차에 있으면은 그냥 뭐 이걸로 결제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게 뭐 그 지금 하이패스 카드처럼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통과할 때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할 때 결제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이제 모바일로 이렇게 좀 충전도 되고 결제도 되고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구독권도 가능해가지고 계좌 연동해 놓으면은 자동적으로 충전도 되고, 또 이게 그냥 충전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미션하거나 출석 체크하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앱 안에서의 이런 놀거리, 즐길거리들을 했을 경우에 그 하이머니를 줘요. 줘서 이걸 또 이제 톨게이트 뭐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할 때 또 쓸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롯데 L포인트와 연동도 돼서 수합이 돼요. 수합이 돼서 이제 뭐 롯데 이제 계열사죠. 뭐 세븐일레븐이나 뭐 롯데 마트나 롯데 백화점에서 또 이걸 L포인트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도 있게끔 한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이거 웬만한 토큰 프로젝트가 하는 게 다 들어있네. 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과연 한강 프로젝트와 비교해 봤을 때 아니, 저는 이게 사실 원래 이제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유즈 케이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머신 투 머신 결제에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이제 세탁기라든지 이런 거랑 이제 연계를 해서 뭐 AS 기사가 오거나 뭐 하여튼 세제를 뭐 주문하거나 이럴 때 알아서 그 안에서 이제 비트코인 지갑으로 결제가 된다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사실 이 하이패스가 만약에 이렇게 카드 막 만들고 하는 게 번거로우면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요. 그리고 전용 지갑에 넣어요. 그러면 그 전용 지갑은 그걸 예치를 받아서
이제 최고 그 스테이킹을 해놔요. 네. 그래서 스테이킹 보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스테이킹 보상이 나오면 그냥 그걸로 결제가 좌절로 돼. 사실 이렇게까지 이 하이패스가 해주면은 좋죠, 되게. 아, 이제 좀 스테이킹 그 이자도 발생할 수 있게끔 네, 한다면. 그러니까 이자까지 나오면은 그 이자를 가지고 저절로 이제 그 페이먼트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사실 좋은데, 이 하이패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그 가상자산법 때문에 아마 안 하려고 하겠죠. 근데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그 사실 그 체스님이 스테이킹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스테이킹 빼고는 다 뭔가 잘 이제 크립토를 대체할 만한 것들이 많이 녹아져 있다. 예, 되게 잘 어울리고 그렇죠.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네. 막 이런 거에 적용을 할 논의를 해야 되는데 막 해킹 터지고 이러면 또 위험해서 안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자꾸 제가 이제 그런 해킹 기사들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계에 이런 회사들이 들어와서 네. 뭔가 이제 크립토 전용으로 해서 왜냐면은 하이패스를 네. 외국인들도 그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관광객들이 렌트해가지고 그쵸, 그쵸. 하이패스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그쵸. 언제 카드 결제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뭐 이랬을 때 할 수 있는 야는 왜 그래? 아니야, 그러니까 유치하고 그랬을 때 이제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거를 논의할 때마다 자꾸 해킹 터져가지고 자꾸 환매했다 이러면서 뭐 나 잘하고 이런 게 네. 저는 이제 싫은 거예요. 더 좋은 유즈 케이스들을 발굴하고 이런 회사들이 크립토 좋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크립토 뭐가 좋아? 그러면 해킹 많이 당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케이스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은 기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어쨌든 하이플러스 구축이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크립토나 블록체인을 접목시키려면 이걸 이제 아예 블록체인 기반으로 다시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으신 건지 아니면 지금 만들어진 기능은 기능대로 쓰되 뭔가 크립토화에 좀 그냥 뭔가 릴레이를 시켜주는 쪽으로 하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으세요? 이거는 사실 그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이 좀 있으니까 네. 좀 이제 릴레이를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게 일단은 그 하이패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 네네. 좀 크니까 네. 그거를 이제 아마 다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네, 워낙 네, 이게 신뢰성이 높아야 되는 하드웨어니까 네. 일단 처음에 이제 항상 얘기하듯이 이걸 한 번에 다 뒤집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그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쉽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건 사실은 이제 한강이 성공해서 모두가 그 한강 버스 위에 올라타는 게 사실 제일 좋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각자 체인 다 만들고 뭐 지금 아까 일부에서도 위믹스도 그 플레이 브릿지인가 뭐 거기가 지금 해킹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네네. 일종의 릴레이 그거거든요. 브릿지 릴레이. 네네네. 다 중앙에서 연결해주는 그런 건데 그거를 10개 만들면 사실 해킹 당할 수 있는 게 10개가 더 생기는 거니까 사실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해킹 당하는 게 이제 보통 그 회사에 소속된 직원 입장에서는 걔네한테 책임을 묻는 게 내가 이제 내 밥그릇에 있는 거보다는 좀 쉽다. 이렇게 되니까 보통 네. 릴레이를 만드는 건데 네. 어쨌든 제일 좋은 거는 모두가 이제 한강 위에 딱 올라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CBDC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네네네. 해킹 당해도 뭐 국가를 조지면 되는 거니까 탓을 하면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책임도 좀 전가하고 그게 좀 제일 좋죠, 사실은. 그럼 기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하이 플러스를 바꾸는 개념 말고 하이 플러스는 하이 플러스대로 있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된 블록체인 버전의 하이 플러스를 만들었을 때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된 게 훨씬 이제 앞으로는 그렇죠. 하이패스 머니 똑같이 쓸 거면 CBDC 그냥 아예 올라가는 게 낫죠. 거기다 올라가는 게 낫고 왜냐면은 어쨌건 하이패스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쓰이려면 하이패스를 사실은 일반적인 그 뭐 롯데포인트와 스와페아 롯데몰에서 쓸 수 있을 텐데 어차피 네네. CBDC로 가면은 저희 지난번에 스타뱅킹도 그렇고 다양한 곳에서 쓸 수 있는 통로들이 많아지니까 차라리 그게 나을 거고 또 그 일일이 막 그거 연동 개발을 하느니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요새 공공 소프트웨어에 대한 좀 이슈가 커지고 있는 게 최근에 배민이 지금 DH한테 인수당하고 나서 지금 배민에 대한 굉장히 그 어떤 사람들의 분노가 지금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해외 쪽 회사 쪽에서 그 배민을 약간 이제 그 돈 빨아먹는 그 통로로 지금 만들고 있어서 지금 이 타이밍에 공공 소프트웨어에 대한 홍보나 이 퀄리티가 잘 유지되면은 모두가 이제 다 같이 한강에 이제 그 뛰어드는 게 아니라 버스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로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심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사실 기린이 블록체인이나 이런 그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중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요즘에 말할 기회가 별로 없으실 것 그렇죠. 같아서 조금 질문을 좀 드렸고 신청곡도 발표해 주시죠. 이거는 근데 저도 슬픈 저기를 가져왔는데, 네. 위믹스 하니까 예전에 형국이 형님의 눈물이 생각나서, MC 더 맥스의 눈물. 이거 지금 생각한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원래 생각해요. 예. 형국의 눈물을 생각했다고? 네, 그럼요. 당연하죠. 통했네. 알겠습니다. MC 더 맥스의 눈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못해 살던 하루가 또 1년이 되고 꼭 너 하나만 가슴에 가득하는 채 말라버린 눈물 또다시 너로 채우고 또다시 채운 눈물에 너를 지워내 난 다 잊었다고 널 다 잊었다고 다른 사람 찾아 너를 미워하려 했지만 너를 보면 나의 슬픈 눈물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너를 담고 맘 약한 나의 아픈 가슴이 너 하나만 안고 살아가나 봐 마지못해 웃는 하늘에 또 비가 내리고 다 비워버린 내 안에 눈물 채우고 기억하기 싫은 그날은 어제 일처럼 또 흘러내린 기억에 너를 그리네 널 미워하려고 또 지워내려고 다른 이름에서 내 안에 새기려 했지만 너를 보는 나의 슬픈 눈물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너를 담고 맘 약한 나의 아픈 가슴이 너 하나만 안고 살아가나 봐 널 미워하려고 또 지워내려고 다른 이름에서 내 안에 새기려 했지만 너를 보는 나의 슬픈 눈물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너를 담고 맘 약한 나의 젖은 입가에 네 이름만 그 이름만 다시 되뇌이나 봐맘 약해지지 않으려 해도 돌아서면 또 한숨이 날 흐르고 맘 약해지는 내가 싫어도 너 하나만 누구보다 바라고 또 바라네 저는 들어가요. 네, MC 더 맥스의 눈물 듣고 왔습니다. 듣는데 이제 그린리프님께서 세 분은 기쁨의 눈물만 흘리시길 바라요. 너무 감사합니다. 멋있는. 이게 제가 어제 우연히 꼴대녀를 봤는데 골대녀. 골대녀를 봤는데 이제 거기에 쭉 막 외국인 선수로 구성된 팀이 있어요. 근데 멕시코 선수인데 부모님을 초청해서 이제 보시게 한 거예요. 근데 그날 너무 대패를 한 거야. 그 경기 끝나고 딸이 이제 부모님한테 안겨서 막 이렇게
좀 눈물을 보여. 너무 속상하니까 부모님이 아. 멕시코에서 멀리서 오셔가지고 이 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심지어 그 팀이 강팀이에요. 절대 1강. 막 우승 엄청 제일 많이 한 근데 팀인데 졌어요? 졌어요. 그래서 막 속상해서 우니까 그 아버지가 막 안아주면서 왜 우느냐, 난 너무 잘 봤다, 난 너 자랑스럽다 그러면서 딱 이 그린리프님의 멘트를 딱 하십니다. 너는 울지 마라. 너는 기쁨의 눈물만 흘려라, 우리 딸. 막 이러면서 하는데 이 부모님의 마음은 다 뭐 그러신가 봅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농구 교실 할 때 대패하고 나서도 야 이제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뭐 삐삐삐 XX 하면서 막 이제 짜장면 먹어 이씨 그냥 이러는데 요즘 감성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뭐 또 얘기 잠깐 뭐 짧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빅을 가져왔는데 제가 사빅을 가져온 게 사실 AI 때문에 가져왔다 맞는데 AI보다도 빗블루 형님 때문에 빗블루 형님 생각이 항상 이제 나니까 우리가 이제 또 동지로서 그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사빅이 사실 이제 아프리카 TV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조금 아프리카 TV가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숲이라고 SOOP라고 이제 이름을 바꿨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면서 또 이번에 이제 사빅이라는 생성형 AI 뭐 이미지 그 동영상을 뭐 만들어서 올릴 수 있게끔 뭐 이렇게 서비스를 낸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딱 첫 인상은 재밌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감도 좀 되고 뭐 이제 스트리머들이 뭐 하다가 보면은 뭐 잠깐 뭐 끊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좀 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뭐 제가 보는 침착맨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한 몇 시간을 방송을 하니까 중간에 뭐 화장실도 갔다 오고 밥도 먹고 하시는데 그 중간 과정이 되게 좀 붕 떠요. 뭐 화장실 갈 때 뭐 아무도 없는데 그냥 빈 화면만 있고 사람들 혼자 채팅하고 있는데 그럴 때 틈틈이 뭔가 그 침착맨님의 어떤 그 다시 보기 영상으로 학습을 해서 침착맨님 말투나 이런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따라하는 버추얼 이제 그 셀럽이 그 쉬는 시간에 뭐 이제 같이 노는 거죠. 침착맨님 대신에. 근데 그 영상을 또 이제 뭐 이렇게 스트리머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구독자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주고 그거에 대해서 막 이제 피드백 주면서 이제 스트리머가 뭐 막 리액션 잘 해주면은 뭐 막 이제 스트리머한테도 혜택을 주고 그리고 뭐 어쨌든 버추얼 셀럽이 생성이 되니까 그 버추얼 셀럽한테도 뭔가 후원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빅풍을 또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그 알트타운이 이런 회사랑 긴밀하게 협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형님이 지금 토큰 때문에 많이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사실 토큰도 토큰인데 이런 회사와의 협업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뭐 당연히 업계 소식이니까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이런 회사와 이제 전략적인 뭐 제휴 관계 이렇게 해서 이제 발표가 나면은 아마 알트타운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딱 그 마음이에요. 이런 거 보면 항상 이제 알트타운이랑 좀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항상 들어서 가져오는데 알트타운은 사실 뭐 어떤 그런 버추얼 셀럽의 가치 평가 플랫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리밍이나 이런 그 버추얼 셀럽을 뭐 3D 모델링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좀 협업을 긴밀히 해줘야지 뭔가 시너지가 더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버추얼 셀럽들은 딴 데서 놀고 있고 이 셀럽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는 것 정도로는 뭔가 조금 아쉬우니 아예 직접적으로 뭔가 막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 저도 이런 회사랑 협업을 해서 뭔가 플로우가 알트타운에 녹아져 있으면은 알트타운 보면서 이게 재밌네? 그러면서 뭐 하나 사볼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이런 플로우가 없이 단순히 딱 들어갔을 때 어떤 컨텐츠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그 사람 후원을 해줘야 되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후원을 하는 거랑 네. 약간 좀 그런 게 네. 어색해서. 그리고 이게 이런 경우는 사실 진짜 뭔가 부캐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뭐 침착맨이라는 실제 스트리머가 있는데 이분의 어떤 사전 MC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이제 빈틈을 보조 MC, 사전 MC 뭐 이런 느낌으로 버추얼 셀럽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 막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사전 MC, 보조 MC는 사실 방송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고 현장 분위기 업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시는 거에 비해서 뭔가 좀 인지도가 너무 떨어진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버추얼 셀럽이 대신하게 되면은 뭔가 버추얼 셀럽들한테 이런 좀 뭔가 이 후원도 그렇죠. 하면서 예. 기회상이네. 그 사전 MC 그런 그 보조 MC 분들도 자신의 버추얼 셀럽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런데 투입하는 거죠. 뭐 어떤 식으로든 막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뭐 예전에 MC 딩동 뭐 이런 분들 계셨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협업을 또 하면 신기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 듣고 보니까 버추얼 셀럽들의 어떤 일자리? 네. 라고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뭐 네. 버추얼 셀럽한테 사실 그 저기 뭐야 월급 주는 대신에 버추얼 셀럽의 그 알투타운의 DNA를 사면 되는 거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방향으로 충분히 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분들 근데 그런 버추얼 셀럽들이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학습된 그 버추얼 셀럽이 만들어지는 건데 기존에 있는 버추얼 셀럽이 이걸 학습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문제는 좀 풀어야겠지만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컨셉적인 면에서 그렇게 헛소리 하면은 좀 제지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겠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있겠지만 어쨌든 시작 단계니까 좀 재밌게 만들어 가면은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시간 관계상 이제 여기 이 정도로 얘기하고 이제 나머지는 그 빗블루 형님이 또 잘 하실 거고 우리 사석에서 또 술 한잔 하면서 얘기 나누면 되니까 한 줄 논평으로 넘어가 볼까요? 모든 크립토 업체들이여 한강으로 모여! 그게 좋은 의미로 모이라는 좋은 의미로 모이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네. 서로 가야지. 아유 지금 이게 민간한테 맡겨놨더니 맨날 해킹이나 당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는 좀 국가 중심으로 좀 모여가지고 네. 이렇게 한번 해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뭐 사실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아까 대화 나누면서 느꼈던 건 기린 버전의 하이플러스를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기린님이 생각하시는 블록체인 기반의 하이플러스 그거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공 소프트웨어가 대두될 때가 왔다. 네. 요즘 타이밍이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네. 공공 소프트웨어 이거 주문 배달앱도 그렇게 좀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땡겨요 얘기가 사실 네.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놀랍게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블로킹 398화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마지막 신청곡은 동방신기의 풍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빅풍 때문에 이제 가져왔고 이제 뭐 풍선이니까 풍선 뭐 처럼 이렇게 홀홀 날아가라, 뭐 서비스 잘 만들어봐라 라는 뜻에서 가져왔고 여기가 따기야님은 저기 끝날 때 반갑습니다. 지금 어차피 그 뒤로 가서 들을 네, 수 어쨌든 있으니까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동방신기의 풍선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소식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에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예쁜 꿈도 꾸었지. 노란 풍선이 하늘을 날며 내 마음에도 아름다운 기억들이 생각나. 내 어릴 적 꿈은 노란 풍선을 타고 하늘 높이